마트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이 슈퍼푸드가 암세포와 싸우는 전사라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이 슈퍼푸드에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폭발적으로 높여주는 놀라운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면역력, 두려운 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슈퍼푸드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슈퍼푸드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이 식재료를 수천 년 동안 한의학에서 약용으로 사용해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될 것 같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이정우입니다. 오늘은 우리 식탁에 가장 자주 오르는 친근한 버섯, 바로 느타리버섯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던 이 버섯 속에 건강을 지켜주는 비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단백질과 비타민 D라는 두 가지 영양소 이야기를 중심으로 느타리버섯이 왜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인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시장에 가면 버섯 중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느타리버섯입니다. 그런데 이 느타리버섯이 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걸까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해서일까요? 향은 송이가 일품이지만 맛은 느타리가 최고다, 이 말이 과연 그냥 나온 말일까요? 실제로 느타리버섯은 영양학적으로 봐도 약용버섯으로 알려진 상황버섯이나 영지버섯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느타리버섯에 숨겨진 건강 비밀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느타리버섯의 생김새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느타리버섯은 왜 느타리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느타리는 넓적하고 한쪽으로 기운 엷은 회색과 갈색의 갓부분이 마치 굴을 닮았다고 해서 굴버섯이라고도 부릅니다. 영어로도 오이스터 머슈룸, 즉 굴버섯이라고 하죠. 재미있는 건 버섯과 굴이 영양학적으로도 닮은 점이 많다는 겁니다. 둘 다 감칠맛을 내는 아미노산과 핵산 성분이 풍부해서 어떤 요리에 넣어도 맛을 한층 끌어올려 주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느타리버섯의 영양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단백질입니다. 버섯은 식물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버섯은 동물성 영양분인 단백질과 식물성 영양분인 비타민과 무기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식품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인들이 버섯을 신의 식품이라고 극찬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느타리버섯에는 100g당 약 2.6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많은 건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느타리버섯의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 수 없어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루탐산, 아스파르트산, 알라닌, 류신 같은 아미노산들이 풍부한데요. 이 중에서도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은 일일 권장량의 11%나 들어있습니다. 발린은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넘어질 위험도 커지고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에게는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고기를 많이 먹기가 부담스럽죠. 소화도 잘 안 되고 콜레스테롤도 걱정되고요. 바로 이럴 때 느타리버섯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느타리버섯은 100g당 고작 15칼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밥 한 공기가 대략 300칼로리 정도 되니까 느타리버섯은 정말 저칼로리 식품이죠. 게다가 느타리버섯에는 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100g당 0.14g, 정말 미미한 양이죠. 콜레스테롤은 아예 제로입니다. 고기 대신 느타리버섯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면 부담 없이 건강하게 영양을 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느타리버섯은 산에서 나는 고기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쫄깃한 식감이 고기를 씹는 것 같기도 하고 영양학적으로도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느타리버섯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입니다. 느타리버섯은 100g당 무려 2.9g의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건 버섯류 중에서도 최고 수준입니다.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고 장 건강을 도와주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느타리버섯은 단백질도 주면서 칼로리는 낮고 식이섬유까지 풍부해서 체중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식품인 거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느타리버섯을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느타리 버섯의 또 다른 보물, 비타민 D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비타민 D가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칼슘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몸속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죠. 특히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쬐면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서 햇빛 비타민이라고도 하죠. 문제는 요즘 사람들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바깥 활동이 줄어들어서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더욱이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의 햇빛을 받아도 젊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비타민 D의 25% 정도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 시니어 분들에게 비타민 D 보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느타리 버섯에 에르고스테롤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필요합니다. 이 에르고스테롤은 햇빛, 특히 자외선을 받으면 비타민 D로 변환됩니다. 사람 피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버섯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느타리 버섯을 자외선에 30분 정도 노출시켰더니 비타민 D 함량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자외선을 쬐기 전에는 비타민 D가 거의 검출되지 않았는데 쬐 후에는 100g당 40마이크로그램 이상의 비타민 D가 생성됐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성인의 비타민 D 하루 권장량이 대략 800 마이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20마이크로그램 정도인데요. 햇빛에 말린 느타리 버섯 100g이면 충분히 하루 필요량을 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전에는 버섯을 햇볕에 말려서 보관했습니다. 단순히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비타민 D를 풍부하게 만드는 과학적으로 완벽한 방법이었던 거죠. 특히 햇빛이 약한 겨울철에 말린 버섯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부족한 비타민 D를 보충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도 이 지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느타리 버섯을 조리하기 전에 갓 부분을 뒤집어서 빗살무늬가 있는 쪽을 햇빛에 한두 시간만 놔두세요. 그것만으로도 비타민 D 함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비타민 D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면역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비타민 D가 면역세포의 활동을 조절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감기나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비타민 D가 더욱 중요하죠. 느타리 버섯에는 비타민 D뿐만 아니라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도 풍부합니다. 베타글루칸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재미있는 건 베타글루칸의 분자량이 클수록 면역 활성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느타리 버섯의 베타글루칸은 분자량이 큰 편이라서 장에서 흡수되기 전부터 면역을 활성화시키고 세포에 흡수된 후에도 전신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느타리 버섯은 비타민 D와 베타글루칸, 이 두 가지 성분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이중으로 강화해주는 셈입니다. 이제 느타리 버섯과 뼈 건강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걱정되는 게 뭐죠?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뼈에 구멍이 송송 뚫려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되는 질환이죠.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남성분들도 30대 이후부터 조금씩 골밀도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칼슘, 비타민 D, 그리고 단백질, 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칼슘은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재료이고 비타민 D는 칼슘이 잘 흡수되도록 돕고 단백질은 뼈의 기본 구조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느타리 버섯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느타리 버섯에는 칼슘과 인 같은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이는 일일 권장량의 14%나 함유하고 있죠. 여기에 비타민 D 전구체인 에르고스테롤과 단백질까지 있으니 느타리 버섯은 뼈 건강을 위한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완벽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느타리 버섯에는 칼륨도 풍부한데요.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서 뼈 건강에 안 좋거든요. 그러니 느타리 버섯을 먹으면 칼슘 손실도 줄이고 칼슘 흡수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느타리 버섯의 에르고스테롤은 몸속에서 비타민 D로 변환되면서 혈중 악성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립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느타리 버섯 속 에르고스테롤이 혈관 근육을 강화하고 혈류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느타리버섯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비타민 D는 혈관 내 유해한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뛰어난 작용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동맥경화나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느타리버섯에는 나이아신, 즉 비타민 B3도 버섯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나이아신은 말초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변이를 막아서 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느타리버섯,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느타리버섯을 고를 때는 갓의 표면이 약간 회색빛을 띠는 것이 좋습니다. 갓 뒷면의 빗살 무늬가 뭉그러지지 않고 선명하며 흰빛을 띠고 두께가 도톰한 것이 신선한 버섯입니다. 몸통의 길이보다 두께가 도톰한 것이 쫄깃한 맛이 살아있죠. 진한 회색에서 커질수록 연한 회색을 띠는 느타리버섯은 덩어리로 판매되는 것이 싱싱한 버섯입니다. 버섯 덩어리가 쪼개지거나 갈라진 것은 오래된 버섯이니 피하세요. 손질은 가볍게 물에 흔들어 씻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결대로 쭉쭉 찢어 사용하면 됩니다. 느타리버섯의 쫄깃함은 수많은 버섯 중에서도 으뜸이거든요. 보관할 때는 신선한 상태에서 바로 조리해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단기 보관은 냉장실을 이용하고 오래 보관하려면 씻어서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물기를 꼭 짜서 지퍼백에 넣어 냉동 보관하면 됩니다. 조리할 때는 자연스럽게 해동시켜야 식감이 살아있습니다. 요리는 느타리버섯 볶음부터 무침, 전, 장조림, 국 등등 정말 많죠. 특히 양파와 함께 요리하면 영양학적으로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더욱 효과적이거든요. 불고기나 잡채를 만들 때도 느타리버섯을 듬뿍 넣으면 맛과 영양이 동시에 업그레이드 됩니다. 당면을 조금 줄이고 느타리버섯을 많이 넣으면 칼로리도 낮추고 영양도 풍부해지니 일석이조죠. 그리고 조리하기 전에 꼭 기억하세요. 느타리버섯을 햇빛에 한두 시간 정도 말려주면 비타민 D가 풍부해진다는 사실을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영양가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타리버섯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식탁에 늘 있어서 당연하게 여겼던 느타리버섯이 사실은 단백질과 비타민 D 두 가지 보물을 품고 있는 건강식품이었습니다. 근육 건강을 위한 단백질, 뼈 건강과 면역력을 위한 비타민 D, 그리고 혈관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까지 느타리버섯은 정말 작지만 강한 영양 덩어리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쉽고 요리하기도 간편한 느타리버섯. 이제부터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자주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특히 햇빛에 살짝 말려서 비타민 D를 풍부하게 만들어 드시면 금상첨화겠죠. 다음 시간에는 식이섬유와 면역력의 보고인 팽이버섯 이야기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늘 몸짱맘짱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몸짱맘짱 건강한 노후 공식 100세 공식입니다.